네, 전격 인터뷰 이번엔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선거 얘기부터 해야죠. 네. 자,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주자들이 예. 전부 출마 선언을 이제 시동을 거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을 이제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또 다른 분들도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곧 결심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의원님의 결심은 언제 되는 건가요? 저는 뭐 비유를 들자면 화살을 활시위에 매기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서서히 당겨서 네. 근데 그 당기는 힘은 저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나오니까 네네. 그 힘을 같이 쭉 당겨서 관역에 적중시키는 걸 할 건데요. 조금 더 말씀들 듣고 지금은 공부하고 준비하고 사람들 만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정치인으로서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질 만한 준비와 경쟁력이 있는지 스스로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그 정책 비판 이런 기능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일종의 이런 표현을 하면 또 한쪽에서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으시겠지만 오세훈 시장 때리기 이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뭐 저는 무관무직의 처지라 그 자리에 초청받지는 못했는데 네. 대부분의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되시는 분들이 다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자리가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한 무슨 견제라기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현역이고 지난 20년 동안 서울시장의 지위에 늘 있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센 경쟁자죠. 그래서 네.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힘든 상대이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세훈 시장과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보다는 예. 민주당의 그 담대한 서울 비전 이거를 보여주는데 역량이 집중되고 전략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오세훈은 지우고 네. 민주당의 비전으로 가득 채우고 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의 낡은 서울과 싸워야지 오세훈과 싸우는 건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에게 주목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오세훈의 낡은 서울 그리고 오세훈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민주당의 비전으로 채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제 천만 도시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너졌죠. 네. 인구적으로는 이 숫자로는 무너지긴 했지만 대략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큰데 지금 인물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를 한다면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사실은 서울이 막 사실 서울의 가능성이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서울도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메트로 도시들 뭐 세계적인 메트로 도시들과 경쟁하는데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1번이죠. 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양극적인 어떤 그런 그 느낌들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출퇴근도 힘들고 사는 것도 팍팍하다 이러면서도 서울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서울 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강하게 높여줄 수 있는 민주당만의 이제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작게는 돌봄, 주거, 교통 여기에서부터 디테일하게 민주당이 챙겨 나가야 되고요. 네. 거대하게는 서울의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과 이런 것들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메트로한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고요. 이미 비워져는 있는데 채워지지 않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된 네네. 그랜드 플랜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출마 채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현재까지는 하시는데 김민석 총리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또 서울시장이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다. 그쪽으로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유, 제가 현역 국무총리의 정치적 진로를 이렇게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치인으로서는 모든 가능성 다 열려 있죠. 네. 네. 어느 가능성을 닫고 어느 가능성을 열고 보고 아직 그럴 때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네.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당내 현안 중에서 가장 지금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는 게 이른바 당원 1인 1표제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1인 1표제가 원래 이제 이번 주에 다 중앙위까지 통과하려고 했다가 일주일 수년이 됐습니다. 네. 또 여러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0대 1에서 1대 1로 지금 이제 고쳐서 바꿔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 좀 보완도 하고 좀 더 고민을 해보자라고 했던 측면에서 보면 저는 거기에 더 찬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권리를 높인다. 동시에 의무도 높여야 돼요. 책임감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당비 1,000원을 내는 것으로 뭐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의 행사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 그리고 그 당의 강령과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진짜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의원들이 그 정도의 역할들을 해주셔서요. 탄핵 집회 때도 그 정말 그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로 추운 겨울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이제 대의원 정도의 그런 분들이세요. 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분들의 어떤 존중 그리고 당내에서 의견의 비중 이런 것들이 높았던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민주당도 출발이 지역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동진 정책의 의미로 당원 수가 적은 지역이지만 그 목소리의 반영은 그 지역의 인구 그다음에 대한민국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에서의 비중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의 역사 그리고 현대정당으로의 발전하는 과정 이런 걸로 보면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강화시키기 위한 보완 논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900여 명이 지금 소송을 또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네. 이게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됐는데 이건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원만히 해결될 겁니다. 네. 근데 다만 그 당의 당원 단규의 의사결정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던 도중에 네. 이렇게 연기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제 기억에도 드물었고 예, 예. 또 이게 뭐 사실 부결됐던 경우는 제 기억에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도 한 번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뭐 잘 협의돼서 네, 제가 네. 말씀드린 그 보완 지점들이 만들어지면 네. 뭐 통과는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드러난 여러 당내 갈등과 불신의 요인들은 당 지도부가 잘 해결하고 해소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또 거론되는 게 나경원 의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또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경선과 관련한 기획단 또 단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일단 가장 강력한 그 주자이긴 합니다만은 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에서 네. 국민의힘 안에서 또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룰을 막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바꿔서 그 출마해서 당선돼서 나와주면야 민주당으로서는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고민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당 안에서만 박수 받는 사람들 그런 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 서울시장 정도의 큰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경쟁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겠다. 게다가 스스로 룰을 만들고 스스로 선수로 뛰어. 감독이 그 뭐 코치가 선수로 뛰는 경우는 봤어도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경우는 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근데 나 경우가 의원은 없죠. 본인 선거는 그냥 50대 50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본인 선거는 또 뭐야? 이게 어떤 선거는 나갈 건데 사람 따라 다른 룰을 적용하는 게 당이에요, 그게? 그거는 또 어불성설인데요. 네. 자, 지금 그 국민의힘이 계속 그 장외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죠. 여론전을 예, 하고 예. 있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 현장에서 상당히 이제 강한 톤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나경원 의원의 경우도 지금 서울시장 이제 출마설까지 나오면서 이 두 분의 목소리가 결국은 이제 당내 이른바 강성 당원들 예. 확보하려는 전략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감사장도 보내드리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강성이라고 하는 분들이 합리적인 강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 우리가 황교안이다.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떠받들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장동혁 대표나 그들을 등에 업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후보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나경원 의원이나 민주당으로서는 감사패를 만들어서 갖다 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고맙다니까요. 네. 그거는 선거에서 패배의 길로 가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스스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광장을 버리고. 네네네. 저는 그분들의 그런 행태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고맙습니다. 네. 계속 고맙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이 경선룰, 지방선거 관련한 경선룰을 바꾸게 되면 최근에 이제 가장 또 많이 언급되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공천을 받게 될 확률은 아니 굉장히 뭐 떨어지겠죠. 룰도 그렇게 바뀌면 어렵겠고요. 네. 또 최근에 보니까 장동혁 대표 측에서 그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거의 끝났고 판결만 내리면 된다. 한동훈은 아웃이다 이렇게들 하던데 네. 그렇게 되면 아예 출마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는 출마 자체를 못하는 처지가 되는 거겠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여러 이슈에서 이른바 이슈 파이터의 역할을 하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제 그 1심 판결이 나왔죠.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네. 선고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노웅래 전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 당시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그 당시에 이제 노 의원의 음성 그리고 돈봉투를 언급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SNS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셨잖아요. 어떤 네. 이유이신가요? 당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사건의 수사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다 공개하다시피 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생생했고 자기가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돈 주고받는 정황 증거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도 처음 본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래가면서 저로서는 무슨 느낌이야. 노웅래 의원을 2번 죽이고 민주당 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지금 능멸하고 있구나 이 자리에서. 진짜 지금도 뭐 분노와 치욕감은 생생해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이 사건에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으니 네. 그날 노웅래 의원을 2번 죽였고 민주당을 조롱했고 국회를 능멸한 한동훈 장관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무슨 사건만 있으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잘 된 거고 자기 치적에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실수였든 의도적으로 잘못했든 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저는 사과해야 한다. 특히나 그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위법한 수사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별건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별건 수사를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도 매우 위법했다. 되게 위중하다. 네네. 가볍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전혀 문제 없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본인이 수사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정치 검찰이 그때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고 이 노웅래 이 양반은 당연히 구속돼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고 자기 맘대로 국회에서 그렇게 선전선동을 한 거거든요. 사과하고
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뭐 하자고 그러면 뭘 걸 거냐 물어봤잖아요. 뭐든 걸어야죠. 본인도. 한 사람은 이렇게 짓밟아놨으면. 지금 SNS에 올린 사과 요구 게시글에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댓글들이 올라온 건가요? 주로 한동훈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뭐 이런 얘기죠. 뭐 돈 준 사람은 그날 구속되지 않았냐. 같은 어저께 이제 돈 준 사람은 구속됐고 돈 받은 사람은 빠져나갔으면 절차가 위법해서 무죄지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네. 한동훈이 뭘 잘못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시던데 제가 팩트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네네. 그 돈 줬다는 사람이 구속된 건 다른 사건 건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준 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한테 줬다는 돈은 그거는 그 유죄가 돼서 법정 구속이 됐고요. 네. 그 노웅래 의원한테 줬다는 돈은 무죄예요. 준 것도 무죄, 받은 것도 무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검찰이 별건 수사와 그 증거 수집 절차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때문에 아예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어저께 노웅래 의원한테 위로 전화를 했고 예. 노웅래 의원한테 아주 뭐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법정에서 둘이 서 있다가 준 사람은 구속되고 노웅래 의원은 이제 집에 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법정에서 잡혀서 교도소로 이감되어 가는 와중에 헤어지면서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의원님 너무 미안했다고. 사실 저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저 강압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 단어를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강압이었든지 어쩔 수 없는 분위기였든지 간에 자기는 구속돼서 가면서 뭘 굳이 미안하다고 그래요. 왜 나만 끌려가야 되냐 이렇게 억울해서 그랬으면 그래야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2번 황당했고요. 네네. 그 만일에 이게 뭐 절차 과정에서의 뭐 위법성이 문제니까 가볍게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든 정치 검찰이 그 남의 핸드폰 털어갖고 주변 사람 핸드폰 털어가지고 거기서 내 얘기 뭐가 나오는 거면 뭐든 엮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재판부가 얘기해 준 거예요. 너 왜 다른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핸드폰을 털다가 그것도 영장에서 그 제시했던 그 범위가 아닌 다른 범위까지 털고 조사해서 이 사람까지 엮어가지고 들어왔어. 이렇게 막 별건으로 수사하면 안 돼. 아무나 다 잡아다가 수사해서 인생 망치는 게 니네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저 더 그래서 분노해요. 근데 이걸 잘 알고 있었으면서 한동훈 전 장관이 그때 국회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너무하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패스트트랙 1심 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요. 네. 네. 항소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측 항소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항소 한 번 안 했다가 국민의힘한테 지금 엄청 들들 볶이고 있잖아요. 네네. 항소하겠죠 뭐. 네. 국민의힘이 항소 안 하면 저렇게 화를 내는데. 네. 해야죠. 네. 검찰이 항소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아니 검찰을 그렇게 들들 볶잖아요. 왜 항소 안 했냐 그러면서 네네. 누굴 위해서 항소 안 했냐고. 정치인에 관련된 사건 항소 안 했다가 검찰이 지금 그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서울중앙지검장도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또 그 관련해서 또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뭐 저 검찰 간부들 둘이 옷 벗고 나갔잖아요. 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의힘 얘기를 잘 들어야죠. 당연히 항소해야죠. 항소할 거다. 이제 와서 국민의힘은 또 자기들과 관련된 사건 항소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진 그분들은 않을 것 일관된 같습니다.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네. 항소해야죠. 지금 또 민주당 의원들이 결심 공판도 벌써 내일이네요. 28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앞선 비슷한 그 제목으로 이렇게 기소가 되어 있으니까 앞에 뭐 형량과 관련해서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은 그 당시에 네네. 왜 그렇게 밀어붙이냐 그랬지만 사실은 저희는 국회법 절차를 다 지키면서 갔던 거거든요. 네. 제대로 된 수기가 있었냐 없었냐는 주관적인 문제고요. 네. 그거를 하고 지켜가면서 가고 있는데 물리력을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한 건 국민의힘이고 그거를 방어하다가 생긴 어떤 그 국회법 위반이었으니까 네네. 아마 경중은 확실히 다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
구형을 예, 했습니다. 네. 이제 내년 1월 21일에 이제 선고까지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첫 또 선고이기 네, 그렇죠. 첫 구형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대로 형량이 나왔다 보십니까? 아니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형량이 그 선고 형량이면 네. 뭐 괜찮고요. 이제 구형량이라서 좀 아쉽죠. 아, 네. 구형량이라서 왜냐하면 아쉽다. 이제 구형된 것보다는 보통 이제 낮게 네네. 선고들을 하시니까 네, 네네. 재판부가. 근데 이제 적어도 국무총리식이나 됐던 분이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거 이것도 참 뭐 민망한 일인데다가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본인은 몰랐고 동조하지 않았고 이렇게 네. 거짓말했는데 좀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도 거짓말했다고 봐요. 근데 그분이 그 이렇게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행위라는 인식조차 없었다. 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이유는 이를 적극 저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적극 지지한 건 시민들이에요. 그날 밤 저를 비롯해서 당장 이 여의도 국회 앞으로 쫓아와 가지고요. 그걸 막아섰던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시민들이 적극 저지했지. 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뭘 적극 저지한 게 있어요. 사후 정당화 작업까지 동의하고 지금 그 절차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적극적 동조냐 아니냐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내란 행위의 동조인 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이제 구형량이 결국 다른 연관된 재판에서 이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일 이제 관심이 결국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일 텐데 이게 이제 구속기한 만료가 1월 18일이다 보니까 선고일은 그거보다 이제 늦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또 당원들이라든가 그 다른 분들로부터 관련한 우려가 있는 문자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도 연결지어 가지고 얘기가 막 나오는데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그 제가 뭐 법 관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석방시켜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이 재판부가 주기현 재판부가 한번 그 구속을 취소해서 내보낸 적도 있고 네네.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트라우마가 있고 상당히 걱정스럽게 이 상황을 보고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네네. 다양한 뭐 형사절차법상의 그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특검에서 조치를 취해줄 거로 네. 기대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12.3 1년이 되다 예, 보니까 그 관련한 질문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배 사죄해야죠. 근데 제가 볼 때 글러 먹었어요. 지금 저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하면서 내뱉는 말들 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과할 사람들의 태도입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로 시작해서 다시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된다. 이재명 탄핵해야 된다. 이걸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댕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같이 좀 다시 힘을 추스려보자라고 하는 메시지 나오기는 애초에 글러먹었고 네네. 그날 자숙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저는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임 만세 뭐 이렇게 하고 나오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면회도 댕겨오고 그랬으니까. 네네.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반대하고 비판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멀쩡하고 합리적인 분들이 지금 제정신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어요? 거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민주정치 제도에서 견제와 비판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견제와 비판의 능력 자체를 상실하고 있는 제1야당을 보면서 참 암담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라든가 법원 행정처 폐지라든가 재판 소원 도입이라든가 이거를 연내에 하겠다고 지금 이제 속도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순방이 끝났기 때문에 더 가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연내 이 개혁안들을 다 그 처리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올 이번 회기를 넘기지 않겠다는 것 같고요. 목표를 정해놔야 어쨌든 이제 열심히들 하니까 그 짧은 기간이겠지만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법원이 사법부가 자초한 일들이 많아요. 재판 느려 터지게 진행하고 자기들의 뭐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방어막 안에서 자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생겨난 목소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는 그냥 이렇게 방치하거나 나몰라라 하지 말고 자신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와 협의 절차, 논의 절차를 좀 해나가면서 이 방향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국 신임 대표가 어제 정청래 대표와 만났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지난번에 4개 진보 정당과 민주당이 합의했던 정치개혁 추진에 대해서 빨리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한 걸로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약속이면 지키기 위한 노력 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정치력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제 그 자리에 굳이 피켓 들고 와가지고 뭐 너희들 약속 이렇게 했지 그럴 자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상견례 자리예요. 물론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닌데 네네. 당연히 정치적인 자리죠. 그러나 그 자리에 와가지고 상대에 부담 주는 이런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그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TV 카메라 앞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서 장막 뒤에서 설득하고 협의하고 절차 만들어내고 동의를 얻어내고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조국 대표랑 조국혁신당이 너무 미숙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저기 앞에서 저렇게 들이댄다고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네네. 민주당을 살살 달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어떤 판단 여지를 좀 열어주고 그러면서 여론전을 열심히 펴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약속은 지켜라 이렇게만 해버리면 뭐 정치권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게 별무 의미 없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 걸 아실 텐데도 굳이 저렇게 들이대듯이 하나 정치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진격의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